2년 넘게 유지해온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완전히 사라집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완전히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한 건데요.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좀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10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던 인원 제한도 사라집니다. 정부는 내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한 뒤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방역과 의료 체계를 일상화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도 내일 함께 공개합니다. 하지만 마스크는 당분간 현행 방침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실내에선 마스크를 꼭 써야 하고 실외에서도 다른 사람과 2m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땐 써야 합니다. 사실상 의무 착용과 다름없습니다. 밖에서는 또 사람들 보는 눈이 있고 썼다 벗었다 하는 것도 불편하고 또 남에게 민폐를 끼칠까 봐서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고.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실외에선 마스크를 벗는 것도 검토했지만 아직은 이르다는 우려를 감안해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동시에 완화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거리두기부터 풀고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2주 뒤에 마스크 착용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의과대학 전염병 전문의 모니카 간디 교수, 뉴욕타임스에 칼럼을 쓰는 미국의 저명한 감염병 전문가입니다. 간디 교수가 한국을 첫 번째 엔데믹 국가가 될 거라고 전망한 첫 번째 이유는 높은 백신 접종률입니다. At a 96% vaccination rate, at a high booster rate among older populations. South Korea is doing everything possible. You have the highest vaccination rate in the world. 바이러스와 동거를 해도 관리 가능할 정도로 사실상 전 국민이 백신으로 무장했다는 겁니다. 물론 백신만 믿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치명률이 미국과 영국의 10분의 1 정도로 낮은데 그동안 축적해온 바이러스 대응 전략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The five strategies to reduce transmission were masking, distancing, ventilation, contact tracing, and testing. They even did that after the vaccines. 간디 교수는 풍토병 단계에선 환기와 마스크 착용 같은 습관으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당장 풍토병으로 전환할 수는 없지만 조건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Why should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Korean people pay attention at this time? South Korea, I think, is in a transition period. But when they get to past this surge, I think looking at hospitalization, severe disease is your metric of success, just like we do with influenza, will enable you to go into endemic phase. 우리 정부는 풍토병 전환 정책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엔 오미크론이 결코 끝이 아닐 거라는 분석이 작용합니다. Omicron could be viewed as a signal of this pandemic nearing its end. That is conceivable, but you can't count on anything when you're dealing with a virus that has fooled us so many times before. 한국이 보건의학적 역량이 높다 하더라도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건 이 잡힐만 하면 변신을 거듭하는 이 영악한 바이러스를 결코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이렇게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해외 언론에선 한국이 세계 첫 코로나19 엔데믹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죠.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복지교육팀 조국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조 기자. 네. 우리가 코로나 대유행할 때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엔데믹은 뭡니까? 엔데믹이라는 게 학문적 용어라서 개념의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런데 좀 쉽게 표현을 드리면 특정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풍토병,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풍토병이요? 수가 있겠습니다. 네. 풍토병이 된다는 건 어느 정도 예측과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독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독감처럼 언제 유행을 하고 또 어느 정도 규모로 환자가 발생한다. 이런 게 예측이 가능해지는 걸 뜻합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예방주사 맞고 독감처럼요. 또 걸리면 잘 치료를 하면 관리가 좀 되는 그런 단계를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돼야 엔데믹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겁니까?
몇 가지 조건이 좀 뒷받침이 돼야 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거든요. 네. 먼저 일상 의료 체계에서 치료가 가능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려면 일단 환자의 규모 또 시기 이런 게 예측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치료제 이게 또 관건이거든요. 치료제. 독감 생각하면 타미플루 바로 떠올리실 텐데 그렇죠. 그런 그 치료제가 필요한데 팍스로비드 같은 치료제가 지금 있기는 하지만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고 또 사용에도 제한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집단 면역 얘기 많이 했어요. 이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것도 엔데믹으로 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면역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유행 규모는 줄고 또 위중증이나 사망 위험도 낮아진다는 건데요. 백신을 맞거나 또 코로나에 걸리거나 방법은 이 두 가지입니다. 현재 백신 접종 완료자가 90%에 이르고 있죠. 누적 확진자 수도 1,400만 명, 국민의 30% 정도 됩니다. 무증상자, 그러니까 증상이 없거나 검사를 안 받은 사람까지 합치면 40% 정도는 이제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집단 면역까지 언급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풍토병, 엔데믹으로 가면 좋은 건데 우리로서는요. 근데 조 기자 설명을 들어봐도 그렇고 오늘 방역 당국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언제쯤 우리나라가 엔데믹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말씀대로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대체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엔데믹을 선언할 수 있다. 이거는 좀 미지수로 보고 있고요. 네. 특히 당분간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변이의 문제도 있고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모든 의료 대응 체계나 혹은 감염 관리 체계들을 바꾸기에는 위험도가 높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 오미크론 변이 이후에 그 코로나 위험성이 낮아져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드는 지금의 어떤 특수한 의료 체계보다는 일상적인 체계로 그 무게 중심을 좀 옮기겠다. 이런 네. 게 바로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세계 첫 엔데믹 국가 이런 목표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일상의 체계를 차근차근 회복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겁니다. 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